데이터 마이닝 챕터 2는 데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애트리뷰트와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 데이터 퀄리티, 시밀러리티와 디스턴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data?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collection of data objects and their attributes, 데이터 오브젝트의 모음과 그들의 애트리뷰트입니다. 애트리뷰트는 property or characteristic of an object, 오브젝트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example, 예를 보면은 eye color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눈의 색깔이라든가 temperature 등입니다. attribute는 also known as variable, 변수로 알려져 있고 field라고도 하고 characteristic, dimension, feature라고도 부릅니다. collection of attributes, 이러한 attribute들이 모아서 describe an object, 오브젝트를 묘사합니다. 오브젝트는 record, point, case, sample, entity, instance 등으로도 부릅니다. 오른쪽 테이블에 보면 attribute는 열로 표시되어 있고 오브젝트는 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part,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attribute는 다른 attribute들과 relationship,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들도 다른 오브젝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 data may have structure, 데이터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Data can be incomplete, 데이터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추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value는 숫자일 수도 있고 심볼일 수도 있는데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attribute 값이 assign 되게 됩니다. distinction between attributes and attribute values, attribute와 attribute 값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Same attribute can be mapped to different attribute values. 같은 attribute도 다른 attribute value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ight, 키 같은 attribute 경우에는 feet로 측정될 수도 있고 미터로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Different attributes can be mapped to the same set of values. attribute가 다르지만 값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ttribute values for ID and age are integers. id와 age, 나이는 전혀 다른 attribute지만 같은 인티저로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attribute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attribute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A, B, C, D, E의 5개의 선분이 있는데 왼쪽에는 5, 7, 8, 10, 15로 길이를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에는 단지 순서 정보만을 표현해서 1, 2, 3, 4, 5로 표현한 것입니다. attribute 타입에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노미널은 명목형으로 ID number, eye color, zip code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오디널은 서열형으로 순서를 표현하는데 ranking, grade, height를 tall, medium, short처럼 표현할 때입니다. 인터벌은 구간형으로 calendar dates, temperature가 셀시우스나 파렌하이트처럼 표현될 때입니다. ratio는 attribute 속성에서 비율이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length, 길이나 count, 개수, time, 시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절대적 온도로 표현된 켈빈은 ratio에 해당이 되고 상대적 온도인 셀시우스로 표현된 온도는 인터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attribute 타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distinctness에서는 equal 혹은 not equal의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오도에서는 큰지 작은지를 구별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difference 경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ratio에는 곱하기와 나누기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nominal attribute 경우에는 distinctness가 가능하고 ordinal 경우에는 distinctness에 오도가 추가됩니다. interval 경우에는 여기에 difference가 추가되고 ratio 경우에는
모든 4개의 오퍼레이션들이 가능해집니다. 레이시오와 인터벌 타입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레처가 10도가 있고 5도가 있다면 10도와 5도의 차이만 의미가 있는 경우가 셀시우스와 파렌하이트입니다. 10도와 5도가 2배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켈빈 스케일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시오와 인터벌의 차이는 하이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빌이 평균보다 3인치 더 크고 밥은 6인치 더 크다고 했었을 경우 둘의 인터벌 값만 의미가 있습니다. 밥과 빌의 신장의 레이시오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장의 0이라는 값이 레이시오가 동작하도록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켈빈 온도에서도 0이라는 기준값이 레이시오가 동작하도록 설정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미널과 오디널 타입은 categorical, qualitative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터벌 레이시오는 numeric하고 quantitative 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qualitative는 정성적이고 quantitative는 정량적입니다. attribute는 이산 discrete와 연속 continuous로도 구분이 됩니다. 이산형 속성은 유한계의 값 또는 셀 수 있는 무한집합의 값을 갖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우편번호나 아이디 번호 같이 범주적 캐리고리일 수도 있고 개수와 같이 수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진 속성 바이너리 애트리뷰트는 이산형 속성의 특수한 경우로 참 거짓 혹은 yes no, 남과 여, 0과 1 같이 2개의 값만을 갖습니다. 연속 continuous의 속성은 실수값을 가지며 온도, 높이, 깊이와 같은 속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변수로 표현되며 실제적으로 실수값은 자릿수가 제한된 채로 측정되고 표현됩니다. Asymmetric attribute는 비대칭 속성입니다. Only presence, 존재, 즉 non-zero attribute value, 0이 아닌 값만이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도큐멘트에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템 경우에는 커스터머 트랜잭션에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친구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 see our purchases are very similar since we don't buy most of the same things. 우리는 대부분의 같은 것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비슷하게 사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asymmetric binary attribute에서 하나의 binary attribute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association analysis에서는 두 개의 binary attribute로부터 관련성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asymmetric attribute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오브젝트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가장 흔한 타입은 레코드입니다. 데이터 매트릭스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큐멘트 데이터도 레코드에 해당이 되고 트랜잭션 데이터도 레코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형 데이터는 월드와이드 웹과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오더 데이터는 서열형 데이터로 스페셜 데이터는 공간, 템포럴 데이터는 시간, 시퀀셜 데이터는 서열, 제네릭 시퀀스 데이터는 유전자 서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으로는 먼저 디멘셔널리티, 차원이 있습니다. 애트리뷰트의 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데이터의 디멘션이 높은 경우에 여러가지 도전적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페어시티, 희소성은 비대칭 특징을 가진 데이터 집합의 경우에 객체 대부분의 속성이 0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 측면에서 보면 0이 아닌 값들만을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희소성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간과 저장 공간을 크게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레졸루션은 해상도로서 데이터를 상이한 수준의 해상도로 얻는 일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상이한 해상도에서는 데이터의 특성도 종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데이터의 크기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 마이닝 작업들은 데이터 집합을 레코드 혹은 데이터 객체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고 레코드 각각은 데이터 필드 혹은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합니다. 아래 테이블에서는 10개의 레코드가 행으로 표시되어 있고 5개의 애트리뷰트가 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레코드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매트릭스는 데이터가 행렬의 형태로 표시된 것입니다. 데이터 객체들이 모두 동일한 수치 속성의 고정 집합을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 객체들은 각 차원이 객체를 기술하는 하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다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행렬을 레코드 데이터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치 속성으로 구성되어서 데이터의 변환과 조작에 표준 행렬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 데이터에서 행은 도큐먼트로, 열은 도큐먼트에 등장하는 단어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는 각 도큐먼트에서 어떤 term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는 장바구니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레코드 데이터의 특수한 타입으로 각 레코드 트랜잭션이 항목의 집합을 포함합니다. 한번 장보러 와서 고객이 구입하는 상품의 집합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고 구입한 계기의 상품은 항목이 됩니다. 이러한 타입의 데이터를 장바구니 데이터, 마켓 바스켓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의 항목의 집합이 모임이지만 필드가 비대칭 속성인 레코드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트랜잭션 데이터 집합의 예를 보여줍니다. 각 행은 특정 시간에 특정 고객이 구입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프는 데이터에 대한 편리하고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네릭 그래프, 일반적 그래프와 벤젠 몰레큘 그래프 구조와 웹페이지에 대한 그래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더 데이터, 서열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Sequences of Transactions, 순차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는 커스터머 C1, C2, C3의 3명에 대한 순차 트랜잭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각 가로는 장바구니, an element of the sequence를 나타냅니다. 가로 안에는 아이템 혹은 이벤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노믹 시퀀스 데이터는 염기서열 분석입니다. 염기서열의 유사도로부터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의 유사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 코드의 일부를 DNA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염기, 즉 A, T, GC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스페시오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 템포럴 데이터는 시간 데이터입니다. 이를 함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육지와 바다에서의 평균 온도 공간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 데이터 품질에서 poor data quality, 나쁜 데이터 퀄리티는 negatively affects many data processing efforts, 많은 데이터 처리 노력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The most important point, 가장 중요한 점은 poor data quality, 데이터 퀄리티가 나쁘면 unfolding disaster, 재난을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데이터 퀄리티는 회사 매출의 10%에서 20%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사례로서 A classification model for detecting people who are low risk, 대부의 리스크가 큰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분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Some credit-worthy candidates are denied loans, 나쁜 데이터로 인해서 대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절을 당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What kinds of data quality problems? 데이터 퀄리티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How can you detect problems with the data?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
What can you do about these problems?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mples of data quality problem을 보면은 noise와 outlier, missing value, duplicate data, wrong data, fake data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잡음은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extraneous, 관계가 없는 오브젝트입니다. attribute 경우에는 노이즈는 original value, 원래 값에서 modification, 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례로서 distortion of a person's voice when talking on a poor phone, 상태가 좋지 않은 전화기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노이즈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두 개의 사인 웨이브와 그것에 노이즈가 더해진 불규칙적인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utlier, 이상치는 데이터 집합에서 대부분의 다른 데이터 객체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 객체이거나 특정 속성에 대한 전형적 값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 값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outlier가 노이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리의 분석을 간섭하고 방해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outlier가 우리 분석의 목적인 경우입니다. credit card fraud, 사기를 탐지하는 것이나 intrusion detection, 인터넷 같은 곳에서 침입자를 발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utlier의 causes, 원인들은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객체나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missing value는 누락된 값입니다. reasons for missing value, 이러한 누락값이 발생하는 원인은 information is not collected, 처음에 정보가 모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age나 weight에 대해서 기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ttributes may not be applicable to all cases, 어떤 attribute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nnual income is not applicable to children, 연소득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handling missing values, 이러한 누락값들을 다루는 데는 eliminate data objects or variables, 그러한 데이터 오브젝트나 variable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stimate missing value, 이러한 누락값들에 대해서 최대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ignore the missing value during analysis,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석법은 missing value를 ignore, 무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uplicate 데이터는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셋은 서로에 대한 중복값 또는 거의 중복된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ame person with multiple email addresses,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리닝은 process of dealing with duplicate data issues,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중복된 데이터는 검출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유사하지만 중복은 아닌 객체들을 잘못해서 합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Similarity measure는 유사도 척도로서 두 객체 간 닮은 정도에 대해서 수치적인 척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0은 유사도 없음과 1은 완전히 유사한 것을 나타냅니다. Dissimilarity measure, 비유사도 척도는 유사도의 반대 개념인데 두 객체의 다른 정도에 대한 수치적인 척도입니다. 비유사도는 객체의 쌍이 좀 더 닮을수록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거리, distance란 용어가 자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proximity, 근접도는 similarity나 dissimilarity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테이블은 두 개의 오브젝트 x와 y에 대해서 similarity와 dissimilarity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ttribute 타입이 nominal, 명목형인 경우에는 dissimilarity는 x와 y가 같을 경우에는 d가 0, x와 y가 다를 경우에는 d는 1로 정의되어 있고 similarity는 그 반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ordinal, 서열형은 d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서 y를 뺀 뒤 절대값을 취하고
이를 n-1로 나눠줌으로써 d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similarity는 s값을 구하기 위해서 1에서 d를 빼주면 됩니다. 인터벌 혹은 레이시오는 구간 및 비율 타입에 해당되는데 d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서 y를 뺀 뒤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분모로는 d의 레인지를 모를 경우에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누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similarity는 목적에 맞게 여러 similarity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차원의 공간에서 두 점 x와 y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n은 차원의 수이고 sk와 yk는 각각 x와 y의 k번째 속성 혹은 성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케일이 다른 경우에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떤 스케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값이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민코스키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식을 더욱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R값이 2가 될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식과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코스키 디스턴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입니다. R이 1일 때 시리블럭, 맨하탄, 택시캡, L1놈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R이 2일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L2 놈이라고 부릅니다. R이 무한대일 때 수프리멈, Lmax 놈, L 무한대 놈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Do not confuse R with N. R과 N을 서로 혼동하지 말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리드 거리 등은 잘 알려진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 of xy가 두 점 x와 y 간의 거리를 나타내면 다음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는 positive definiteness,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모든 x와 y에 대해서 d of xy는 0보다 같거나 큽니다. x와 y가 같을 경우에는 d of xy는 0이 됩니다. 두 번째는 symmetry, 대칭성으로 모든 x와 y에 대해서 d of xy는 d of yx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x와 y의 거리는 y와 x의 거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triangle inequality, 삼각 부등성으로 모든 x, y, z 점에 대해서 d of xz는 d of xy 더하기 d of yz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러한 성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척도를 메트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imilarity, 유사도는 전인적 성질이 다음과 같습니다. s of xy가 x와 y 간의 유사도라고 할 때 1번으로 양의 성질은 x가 y와 같을 경우 s of xy는 1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칭성에서 모든 x와 y에 대해서 s of xy는 s of yx와 같습니다. 즉 s와 y의 similarity는 y와 x의 similarity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사 척도에 대한 삼각 부등성이 특수한 경우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 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similarity between binary vectors, 이진 벡터에 대한 유사도입니다. 여기서 x와 y를 n개의 이진 속성을 가지는 두 객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객체, 즉 두 이진 벡터의 비교는 다음의 4개 수, 빈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01은 x가 0이고 y가 1인 속성의 수, f10는 x가 1이고 y가 0인 속성의 수, f00는 x가 0이고 y도 0인 속성의 수, f11은 x가 1이고 y가 1인 속성의 수입니다. 다음은 심플 매칭과 자르카이 코에피시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C는 단순 매칭 개수로서 매칭 속성 값의 수를 속성의 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 척도는 존재하는 F11과 존재하지 않는 F00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반면에 자칼 코에피센트는 모두 존재하는 F11을 중요한 데이터로 처리하고 F00를 무시합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